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재개한 데 이어 인텔이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가 몰렸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지금 시장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여기에 위험 관리 차원의 인하와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올라가며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는 안정적인 모습까지 보였기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전주 26만 4천 건보다 무려 3만 3천 건 줄어든 수치가 나왔고, 이러한 수치는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2만 건으로 전주 192만 7천 건보다 소폭 줄었고, 시장의 전망치 195만 건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지금은 노동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과거 45년 전, 그러니까 1980년부터 따져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 기록에서 1% 이내에 있을 때 페드가 금리를 내린 사례 16차례 중 1년 뒤 상승 확률은 100%,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무려 15%에 달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어 양국은 지난 14일과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무역 회담에서 틱톡을 미국이 인수하는 기본 틀에 합의를 했고, 이제는 오늘 밤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통해 이를 최종 승인할 것이라,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매 판매를 보면 8월 소매 판매는 0.6% 증가해 예상치 0.2%를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는 여전히 괜찮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소비자들의 소매 판매는 늘고 있고,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마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저의 생각은 당분간 이러한 증시 흐름세는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연준 역시 지금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밝혀 그럼에도 10월과 12월에 추가 인하를 제시했기에 파월은 다소 매파적인 어조를 보이며 중립금리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그리고 또 금리 조정을 위험관리 차원의 인하로 단기 통화 정책 전망을 매번 회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을 했지만, 이러한 행보는 결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피어앤그리드 지수 역시 전날 58에서 지금은 62까지 올라왔고, 사실 피어앤그리드 지수가 이렇게 50에서 60 사이에 머물게 된다면 증시는 정말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다는 이유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극도의 탐욕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기에 저는 더욱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에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AI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더 잘 나오게 된다면 증시는 또다시 올라갈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3% 이상 올라와 단번에 176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엔비디아는 최근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다시 이날 반등을 해 주가는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윗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인텔에 약 7조 원을 투자하면서 AI 인프라와 소비자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기 때문이라, 이번 협업으로 인텔과 엔비디아 주가는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죠. 이에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번 파트너십은 결국 서버용 AI 인프라부터 소비자용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칩 공동 개발이라, 결국 인텔은 엔비디아 GPU와 최적화된 맞춤형 CPU를 서버용으로 설계하고 개인용 컴퓨팅 시장에선 엔비디아 GPU 칩셋이 탑재된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 인텔의 이날 주가는 무려 2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번 거래를 통해 저희 생각은 엔비디아가 얻는 것이 더 많다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엔비디아가 인텔 PC 생태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동시에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CPU와 GPU 구조를 통합한 AI 엔터프라이즈 확대 전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현재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GPU와 인텔 CPU가 PCI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고 있고, 양사는 앞으로 이를 엔비디아의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인 NV링크로 대체할 수 있어 결국 NV링크는 PCI보다 10배 이상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기에 이번 협업을 통해 엔비디아는 또다시 성장을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추세선을 봐도 지금 52 이동평균선에서 단번에 반등을 했고 그리고 다시 22 이동평균선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기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흔들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욱이 앞으로 이러한 AI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날 것이라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80%가 넘기에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꾸준히 공부해 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좋은 흐름세를 보이니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은 다가오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점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월가 역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 서스케 하나는 17일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200달러로 그리고 울프 리서치는 160달러에서 18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미주어 역시 155달러에서 182달러 그리고 도이치뱅크 역시 155달러에서 175달러로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이런 낙관론의 배경에는 AI 붐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HBM 시장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격협에 쌓으면서 만드는 이러한 기술의 마이크론이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에 특히나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엘 울트라 GB300과 루빈 서버 출시를 앞두고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금 국내 주식 중 하이닉스 역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마이크론은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실제 HBM만 놓고 봐도 올해 8단 스택에서 내년에는 12단 스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기에 이로 인해 더 높은 대여폭으로 HBM4 평균 판매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50% 증가할 예정이라 이렇게 칩셋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는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매출이 상승을 하고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에 마이크론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86으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지금은 과매수 상태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마이크론을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미국 반도체 중 하나이기에 이러한 특성으로 이미 칩스법을 통해 6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우대 지위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지금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보유한 마이크론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는 더 부각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지금 AI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40억 달러를 들여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이 데이터 센터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배나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AI 학습과 추론 작업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능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현재 주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마소는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기에 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심지어 지금 예전 매출은 33% 그리고 2분기에는 39%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지금은 AI 그리고 이러한 AI 시장에서 돈을 벌고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176달러까지 올라왔고 48란티어는 최근 눌림목에서 점점 상승을 하더니 주가는 어느덧 22 이동평균선 윗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올해와 내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될 예정이라 최근 150달러까지 내려온 이러한 기회 때 팔란티어를 모아가셨다면 지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팔란티어가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국가적으로 소버린 AI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에서 팔란티어는 단연 성장을 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 이러한 기업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웬만한 주식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전날 테슬라의 RSI는 80까지 올라가며 실제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 이날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에 적어도 3분기 차량 인도 실적 전까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크레도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172달러까지 올라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지금 크레도의 상승세가 굉장히 높아 실제 지금 과매수 상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시장의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AI로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앞으로도 크레도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을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